이슈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지중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예, 방금 그 장범준 씨가 그랬잖아요. 잠이 오질 않네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잠이 오질 않는 분들도 그럼요. 많은데 네. 이 지중해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 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핫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이슈 중에서 지중해가 핫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예.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지중해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나폴리, 베니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맞아요. 다 적색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아, 17개 지금요? 도시에 이탈리아 보건부가 적색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적색경보는 이제 건강한 사람도 폭염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오전 11시부터 낮 6시 사이에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요런 주의보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7월에만 4분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 그래요. 네. 로마, 피렌체, 베니스, 나폴리 이런 주요 관광지는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평소보다 2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시면 꼭 그 트레비 분수 가보시잖아요. 동전 던지고 예, 하죠. 성 베드로 광장도 가보시고 관광객 중에서 더위로 쓰러져서 실신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12일 가디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면 관광하러 때가. 가신 분들은 지금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 수원이 지금 한 33도 정도 33도요. 되잖아요. 예, 로마가 오전 11시인데 29도예요. 낮 기온은 한 35도 정도 올라갑니다. 체감 기온. 그리스 산불로 군대까지 투입이 됐어요. 네. 예, 아테네 주변에서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졌는데 동부 아티카에서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 88명의 군인을 산불 현장에 투입시켰다. 그리스 총리는 여름 휴가 보내다가 빨리 단축하고 아테네로 들어와서 산불 대응 감독하고 있다. 역시 가디언이 전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에어컨 없이 살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탈리아의 한 휴양 도시로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 네. 아주 부자들만 가는 그런 그 진짜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휴양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에어컨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불법으로 했대요. 미관을 해친다. 네네. 그리고 에어컨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날씨에는 올해부터 워낙 더우니까 몰래 설치를 했대요. 근데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웃집에서 설치하는 걸 잘 보다가 또 또 신고를 신고를 했대요. 하고. 그 에어컨 때문에 싸움이 났답니다. 아하. 네, 이렇게 지중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 뜨거워지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역시 또 핫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밤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창업자가 이 X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 네. 통해서 2시간 동안 라이브 대담을 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나름 그랬죠?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한 미디어전을 한 건데. 건데 접속자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네. 이 대담을 두고 이제 기후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어리석은 기후 대화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네. 도대체 이 대담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러게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예, 가디언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 아마도 수백 년은 남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정확히 매장량을 모릅니다. 더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안가 부동산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해안가가 아닌 곳도 해안가가 돼서 예. 해안가 부동산이 된다는 뜻인가요? 해안가보다 더 살기 아이고야.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정부가 알래스카 북극 자연을 석유 시추에 개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비판을 했고요. 또 농부들이 기후 정책 때문에 가축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지금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아무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왜 얘기 안 해요? 그것도 하고 있지. 나한테는 핵무기 사용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핵위기다. 아, 참나. 일론 머스크가 역시 또 이제 맞받아 쳤죠, 같이. 네네. 예, 도와주는 어차피 입장이니까. 일론 머스크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전기차로 화석 연료하고는 그러니까요. 대척점에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화석 연료를 폐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죠. 고갈될 때까지 써도 된다는 네. 얘기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았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걸 막거나 사람들이 스테이크 먹는 걸 막을 필요도 없어요. 농부들을 내버려 두세요. 표는 많이 모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축적의 주요 위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호흡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한다는 것이 문제죠.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빌 맥키번 기후운동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어리석음으로 떨어졌다. 역대 가장 어리석은 기후 대화였다. 또 유명한 기후과학자이자 저술가인 마이클 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후변화 부정론자가 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과학이 말하는 걸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순간 호흡이 어려워져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게 중요한 위협이다. 이 왜 정도가 이러는 거죠? 되려면 네.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정도 되려면 대기 중에 1000ppm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 지구 대멸종이 끝난 뒤에 농도.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더 지금 많아지는 거죠? 높아졌다 역대급이다 하는데 지금이 약 426ppm이거든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예, 지금 426인데도 이게 수백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머스크가 말한 이 정도까지 가려면 1000ppm 이상이 쌓여야 되고 이거는 호흡곤란을 얘기하기 전에 다 끝난 상황이다. 그렇죠. 두통 메스꺼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워가지고 다 끝난 예, 상황이네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수면 상승이 해변 부동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굳이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안 부지를 또 많이 소유하고 있죠. 네. 플로리다 인근 지역이 해수면 상승과 이어지는 폭풍, 홍수 피해 때문에 보험사들까지 철수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인데 해변 부동산 증가로 이어진다. 아유, 본인의 부동산이 침수가 될 텐데. 어쨌든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런 해수면 상승이 90년대 이래로 심각한 홍수 발생 건수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네.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이 와중에 트럼프 어떻게?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네. 전기차 지원 폐지를 공언했잖아요. 트럼프 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랬죠.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전기 자동차를 지지합니다. 일론이 나를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러려고 지지하나? 지금 이 빅픽처를 저희가 모르나요?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까지 같이 봐야 돼요. 네.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요. 예. 2024년 2분기에 1% 감소했다. 네. 카본 브리프 분석 자료인데 이게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내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정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에너지 전환을 해도 워낙 생산하는 게 있기 화석 연료를 때문에. 많이 쓴다. 예. 예상을 깨고 지금부터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요.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